안녕하십니까? 이번 2025학년도 유아임용 합격 수기를 발표하게 된 평가원 합격생입니다. 임용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합격 수기 발표만을 꿈꿔왔었는데요. 막상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저의 합격 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살펴보면 저는 아주 짧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저를 합격으로 이끈 이것에 대해서 함께 중점적으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이번에 평가원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4번의 시험을 치게 되었고요. 화면과 같이 1차, 2차의 성적을 받아 감사하게도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합격까지 할 수 있었던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가늠이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자면 첫 번째 힌트는 이것은 동관 선생님께서도 정말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많이 언급을 해주시고 특히 카페에서도 글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로는 바로 초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초성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는 선생님이 계실까요? 이것은 바로 반성적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반성적 성찰이 저를 최종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반성적 성찰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도움이 되었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반성적 성찰이란 동관 선생님 개론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분석하고 사려 깊게 되돌아보는 것. 저는 이 문장을 임용 공부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임용 공부를 하는 나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용 공부를 하는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겠지만 특히 공부 방법이나 임용 공부를 할 때 드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성적 성찰을 한 것이 왜 최종 합격에 도움이 되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반성적 성찰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선생님들의 성향 그리고 상황 등에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부 방법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성적 성찰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반성적 성찰은 나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지닌 모두 개개인의 선생님들께서 똑같은 반성적 성찰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생님만의 반성적 성찰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불안, 짜증과 같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반성적 성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산책을 하거나 종이에 끄적거리면서 저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공부 방법이나 정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반성적 성찰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떻게 공부할지 방법을 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왜 24학년도 시험에 떨어졌을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떨어진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2024학년도에 작성한 제 답을 살펴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엑셀을 활용하였습니다. 한쪽 편에는 동건 선생님의 답을 적고 그 옆에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답들을 적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화면과 같이 틀린 이유도 함께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모아 보았더니 틀린 문제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이유를 쓰세요 라는 문제에서 그것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채점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에 맞추어서 답을 작성하라는 문제에서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조건을 빼먹고 답을 작성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부족한 부분이고 앞으로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를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출 답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속상해만 했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제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공부 방법 전략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토대로 그러면 나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특히나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약했기 때문에 저만의 주관식 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화면과 같이 주관식 문제 옆에 노트를 펼쳐서 먼저 제 답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건 선생님 답을 적고 동건 선생님 답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제 답을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나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동건 선생님 답 바로 밑에 알게 된 부분을 함께 참고하여 다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하루에 많게는 5개, 적게는 3개 정도의 문제를 꾸준히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관식 노트를 사용해서 매일 공부를 하면서 해보니까 어땠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보니까 점점점 주관식 연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자신감도 생기니까 이 방법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많이 합격을 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반성적 성찰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나눈 이러한 방법들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주인공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쉽지 않은 임용고시 준비를 잘 마무리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